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정TV입니다. 40, 50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과거 대한민국 식음료 산업의 역사이자 사이다와 콜라의 대명사로 불렸으나 지금은 글로벌 종합 음료 기업으로 당당히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 바로 롯데칠성음료입니다. 여러분은 롯데칠성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초록색 캔의 칠성사이다나 파란색 패키지의 펩시콜라, 혹은 최근 술자리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명한 병의 세로 소주를 생각하실 겁니다. 롯데칠성은 이처럼 음료와 주류라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이는 전형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이었습니다.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자 가치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롯데칠성은 단순한 국내용 내수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독 성장세가 가파른 필리핀과 동남아 시장으로 영토를 전격적으로 넓히는 한편 제로 칼로리 음료 트렌드와 무설탕, 소주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면서 새로운 고성장주로서의 매력까지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 매출 4조 원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롯데칠성의 현재 사업 상황과 앞으로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나아가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경계해야 할 날카로운 리스크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글로벌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우량주를 찾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롯데칠성이 어떤 종목인지 기본 구조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레스비, 칸타타 등의 음료 사업부와 처음처럼 세로 클라우드, 크러쉬 등의 주류 사업부를 양대 축으로 두고 있는 종합 음료 기업입니다. 음료 사업은 국내에서 탄탄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년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해주는 훌륭한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류 사업은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에 따라 실적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국내 인구 감소와 저출산 우려로 인해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통합하면서 전체 매출 중 글로벌 사업 비중이 무려 40%를 상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즉, 내수 방어주의 안정성에 글로벌 성장주의 날개를 단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롯데칠성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롯데칠성은 국내 시장의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실적 반등을 이뤄내며 탄탄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91% 급증하며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에는 국내 사업의 고정비 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던 해외 법인들의 눈부신 체질 개선 성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역사적인 소식은 바로 필리핀 펩시 법인의 지분 인수 완료와 이에 따른 실적 온기 반영입니다. 롯데칠성은 필리핀 음료 시장 2위 기업인 필리핀 펩시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연결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필리핀은 인구 1억 2천만 명이 넘고 중위 연령이 20대 중반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층 비중이 매우 높아 탄산음료 소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기회의 땅입니다. 사계절 내내 기온이 높고 무더운 기후적 특성도 음료 소비를 촉진하는 최적의 환경인데요. 이 필리핀 법인의 매출이 온전히 합산되기 시작하면서 롯데칠성은 국내 종합 음료 기업 중 최초로 연 매출 4조 원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에 갇혀있던 식음료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인수 초기에는 걱정 어린 시선이 많았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고질적인 저조한 마진율과 노후화된 설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때문에 오히려 본사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수익성 훼손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상 물류 비용이 매우 높고 방대한 인력 관리와 비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롯데칠성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갈고 닦은 정교한 비용 절감 프로젝트와 효율적인 예산, 통제 시스템을 현지에 전격적으로 이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모든 부서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판촉비나 비효율적인 운영 비용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설비를 고효율 자동화 라인으로 과감하게 교체하여 생산 수율을 극대화했고, 거점 물류망의 동선을 전면 재배치하여 고질적인 내륙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체질 개선 결과 필리핀 법인이 마침내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는 전체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부실 자회사가 이제는 매분기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롯데칠성에 투자해야 하는 구체적인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영토 확장의 본격적인 결실과 해외 법인들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롯데칠성은 과거 해외 매출 비중이 10%대에 불과한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매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 필리핀 펩시 법인의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자로베이스 버제팅, 즉 연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생산 자동화 라인을 도입하고 물류망을 통합하며 취급 품목을 효율화하는 뼈를 깎는 수익성 개선 프로젝트인 피닉스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인데요. 그 결과 필리핀 법인과 미얀마 법인이 동시에 적자 고리를 끊고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더욱 매력적인 점은 이렇게 다져진 해외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 롯데칠성의 독자 브랜드인 밀키스와 칠성사이다 레스비, 그리고 새로 소주를 동남아 저역에 본격적으로 이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탄산음료 시장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밀키스와 사이다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향후 글로벌 사업의 매출과 이익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로 슈거. 음료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새로 소주의 강력한 주류 시장 침투력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발맞추어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 제로와 펩시, 제로 슈거 등의 라인업을 앞세워 국내 제로 음료 시장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로 음료는 일반 탄산음료 대비 마진율이 우수하여 음료 사업부의 전반적인 이익률 체력을 크게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류 부문에서는 제로 슈거, 소주인 세로가 메가 히트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022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 5억 병을 돌파하며 매분기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류 시장이 매우 정체되어 있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편견을 완벽하게 깨뜨리고 롯데칠성 주류 사업부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안착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로 탄산과 새로 소주라는 양대 트렌드 리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제품 본원적 경쟁력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선제적인 비용 구조 개선과 물류, 메가허브 센터 구축을 통한 이익률 극대화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비용 효율화는 실적 개선의 가장 직접적인 열쇠입니다. 롯데칠성은 국내 공장과 물류센터를 대대적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왔습니다. 특히 물류 메가허브 센터를 새롭게 가동하면서 수송거리를 단축하고 중복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여 고정비를 선제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정교해진 고정비 절감 구조 하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매출이 소폭만 늘어나더라도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됩니다. 실제로 매출 성장률 대비 영업이익 증가 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질적 성장의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글로벌 종합 음료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결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날카로운 리스크 요인 3가지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원부자재 가격 변동과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 리스크입니다. 음료를 제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 가격과 알루미늄 캔, 페트 용기의 기초 원료가 되는 국제 유가 및 메탈 가격의 변동성은 롯데칠성 실적에 매우 민감한 변수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 해상 물류비가 치솟거나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 기조가 오랜 기간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 수입 단가가 급증하여 매출원 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식음료 제품은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소비자 저항 때문에 가격을 즉각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품 판매 가격과 원자재, 구매 원가 간의 마진 격차인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방어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우려입니다. 국내 음료와 주류 시장은 이미 완전히 포화된 성숙 시장입니다. 음료 시장에서는 영원한 라이벌인 코카콜라 세력과의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류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 소주 브랜드와 맥주, 신제품을 앞세운 강력한 경쟁사 간의 점유율 뺏기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제품 크러쉬 맥주의 유흥 시장 안착과 새로 소주의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과도한 판촉비나 광고비를 투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 남는 영업이익이 크게 깎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집행의 효율성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인수합병과 설비, 투자 지속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이자, 비용 리스크입니다. 롯데칠성은 필리핀 법인 인수와 물류, 메가허브 센터 건설 등 글로벌 사업 확장과 체질 개선을 위해 수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 지출을 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미래의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입금 증가와 부채 비율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매크로 환경 속에서 순차입금 규모가 커지면 분기별로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 상환 속도와 현금 흐름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은 국내 식음료 1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 탄산음료의 격전지인 동남아 시장을 성공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글로벌 성장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극적인 체질 개선, 성공과 제로 탄산음료의 압도적인 점유율, 새로 소주의 탄탄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 평가가 매우 기대되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부담이나 국내외 마케팅 경쟁, 심화 차입금 제약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하지만 이미 구조 조정의 터널을 지나 체질 개선의 결실이 실적으로 온전히 찍히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매우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동남아 유통망을 통해 밀키스와 세로가 얼마나 더 넓게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고정비 절감 효과가 마진율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긴 호흡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를 지배할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 음료 챔피언을 찾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분석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